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56 먹은 어른이 80 넘은 시어머니 걱정해서 한 말에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아 씨는 이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혼자 사시나요? 외로우실까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 그런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를 구하려다가 어떤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뭐가 진짜 답인지. 이걸 모르고 아무나 들였다가는 부모님이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실 수도 있거든요. 요즘 채소마켓이나 중고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세입자 구하기, 하우스메이트 구하기,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주인공 정아 씨가 만난 사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정아 씨는 올해 56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고요. 아이들은 이미 다 독립해서 부부 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그런데 정아 씨에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서울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올해 81살이세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고 정년퇴직하셨죠. 40년을 아이들 가르치시며 사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짐작이 가시죠? 건강도 좋으신 편이에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긴 하지만 정신은 얼마나 또렷하신지 몰라요. 손주들 생일은 기본이고 누가 언제 뭐 했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하나였어요. 외로우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8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파트에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으셨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그러니까 정아 씨 남편뿐인데 경기도에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아 씨가 전화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 그런데 말이에요, 정아 씨는 알았어요.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적적함을. 전화를 끊으실 때마다 살짝 뜸을 들이시는 것,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우신 것, 정아 씨는 그런 작은 것들을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닌 거. 그 마음 정아 씨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정아야, 나 요즘 좋아.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지인 딸이 방 하나 빌려서 같이 살거든. 알고 보니 아는 분의 따님이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잠시 시어머니 댁에 방 하나를 빌려 지내게 된 거였어요. 그 아가씨가 회사원이었는데 바쁘긴 해도 저녁에는 집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아가씨가 밥은 밖에서 먹고 오는데 가끔 과일 사들고 와서 같이 먹어. 그것만으로도 좋더라. 정아 씨, 그 말씀 듣는데 코끝이 찡했대요. 뭘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 저녁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 아가씨는 예의도 바르고 조용하고 가끔 시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리고 정말 좋은 분이었대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 아가씨 있으니까 집이 집 같아. 정아 씨,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대요. 집이 집 같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허전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좋은 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1년쯤 지났을 때 그 아가씨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 잘 가. 시어머니께서는 웃으면서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정아 씨한테 전화하셔서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 아가씨 가니까 집이 다시 조용하네. 그 한마디에 정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이 조용하다. 그건 집이 적적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고민이 시작된 거죠. 며칠을 고민하던 정아 씨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 세입자를 다시 구해보면 어떨까?
이전에 그 아가씨처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 오시면 시어머니께서도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남편한테 상의했더니 남편도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가 있는 게 낫지. 정아 씨, 바로 채소마켓에 글을 올렸어요. 서울 마포구 방 한 칸 여성분 구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 환영.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글을 올리고 나니까 정아 씨 은근히 설레더래요. 좋은 분이 오시면 어머니께서 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 정아 씨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의 시작이 될지.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20대 여자분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유라. 안녕하세요. 방 아직 있나요? 보러 가도 될까요? 정아 씨 흔쾌히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댁에서 유라를 만났죠. 여러분,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정아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했대요. 유라라는 그 아가씨 화장이 얼마나 진한지 속눈썹이 길게 붙어 있고 입술은 새빨갛고 눈 화장은 또 얼마나 짙은지. 옷차림도요, 짧은 치마에 어깨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왔더래요. 정아 씨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렇게 입고 다니나? 그래도 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어서 와요. 들어와서 구경해요. 유라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순자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유라가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정아 씨는 그 표정을 읽었어요.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유라는 방을 보고 화장실도 보고 주방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께 눈인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유라가 가고 나서 정아 씨가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 아가씨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있던 아가씨랑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렇게 별로셨어요? 눈빛이 달라. 그 아가씨는 눈에 욕심이 보여. 난 영 불안해. 정아 씨 시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40년을 아이들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일단 연락이 오면 더 얘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첫인상이 좀 별로였을 뿐 알고 보면 괜찮은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정아 씨는 그렇게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유라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아 씨가 문자를 열어봤는데 읽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대요. 뭐라고 왔냐고요? 이렇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 본 사람인데요. 근데요, 할머니가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줄 몰랐어요. 왜 미리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월세 좀 깎아주세요. 할머니 돌봄비 생각해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돌봄비라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돌봐드린다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뭐 거동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정하신 분인데 오히려 그 나이에 밥도 직접 해드시고 집 안청소도 직접 하시는 분인데 정아 씨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뭐 요즘 애들이 협상을 그렇게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문자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아, 그리고요.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끔 놀러 와도 되죠? 자고 가는 건 아니고 저녁에 잠깐씩요. 정아 씨 읽다가 멈칫했어요. 남의 집에, 그것도 80 넘은 어르신 계신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 드나드는 거 불편해하시면 어쩌려고?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건가? 정아 씨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또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세요? 저 잠귀가 예민해서요. 그거 좀 조절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80 넘은 어르신한테 화장실 좀 참으시라고요?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조절하라고요? 어르신한테 소변을 참으시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아 씨, 이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대요. 화가 나는 건지 어이가 없는 건지 본인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문자가 또 왔어요. 아, 그리고 주방이요. 저녁 6시에서 8시는 제가 쓸게요. 유튜브 먹방 찍어야 해서요. 그 시간엔 좀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먹방이요? 남의 집 부엌에서 먹방을 찍겠다고요? 그것도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시간이면 시어머니께서 저녁 드실 시간이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뭘 드시래요? 그 시간에 밥을 굶으시래요?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래요? 당신이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정아 씨, 이쯤 되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래요. 이게 사람이야, 도깨비야? 그런데 문자가 또 왔어요. 참,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괜찮죠? 털 안 빠지는 앤데. 고양이요? 세상에 털 안 빠지는 고양이가 어딨어요? 고양이는 다 털이 빠져요. 시어머니가 혹시 알레르기라도 있으시면 어쩌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고양이를 데려오겠다니. 그것도 괜찮죠?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보잖아요. 이미 키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아 씨, 이제 진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보증금도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50만 원만 빼주세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할머니 연세가 많으니까 월세 깎아달라. 둘째, 남자친구 데려와도 되겠지. 셋째, 할머니 밤에 화장실 좀 참아달라. 넷째, 주방 저녁 시간에 먹방 찍을 테니 조용히 해달라. 다섯째, 고양이 데려올 건데 괜찮지. 여섯째, 보증금도 깎아달라. 이게 말이 돼요? 새 들어 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방 한 칸 빌리면서 집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아 씨 문자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어머니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더래요. 정아 씨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그 아가씨 문자 왔는데요. 좀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께 하나하나 읽어드렸어요. 월세 깎아달라, 남자친구 데려오겠다, 화장실 참아달라, 먹방 찍겠다, 고양이 키운다, 보증금도 깎아달라. 시어머니께서 다 듣고 계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가 뭘 했어? 그의 눈빛이 다르다고 했잖아. 네, 어머니 말씀이 맞으셨어요. 그런 애는 안 돼. 같이 살면 내가 스트레스로 먼저 갈 것 같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호함 속에서 정아 씨는 뭔가 다른 것도 느꼈대요. 실망. 어머니도 속으로는 기대하셨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 와서 예전 의사 아가씨처럼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근데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오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신 거죠. 정아 씨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결심은 확실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정아 씨 유라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월세 조정은 어렵고요. 다른 월세 알아보세요. 딱 잘랐어요. 짧고 단호하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유라한테 또 답장이 왔어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할머니 말동무도 해드린다니까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니까 돌봄비 생각해서 월세 깎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담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동무 해드린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뭐 안 되니까 말 바꾸는 거잖아요. 정아 씨 이때쯤 되니까 진짜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대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래요. 정아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른 공경이라는 게 있어요. 보내고 나서 정아 씨 좀 후련했대요. 할 말은 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유라한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웃는 표시까지 붙여서요. 정아 씨 그거 보고 할 말을 잃었대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냥 전부 다 섞여서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봤대요.
너나 잘하세요라니. 56 먹은 어른한테 80 넘은 시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나 잘하세요라니. 24살짜리 애가 자기보다 30살 넘게 많은 사람한테 너나 잘하라고. 정아 씨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정아 씨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황당한 일 겪었어. 남편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첫인상 평가부터 유라의 황당한 문자 6개, 그리고 마지막 그 답장까지. 남편이 다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대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잘 잘났어. 그런 사람 어머니 옆에 있으면 큰일 나.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아 씨, 그제야 좀 마음이 풀리더래요. 내가 잘한 거다. 그런 사람 안 받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아 씨,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유라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생각 때문이에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세입자를 구해서 어머니 외로움을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오다니. 다시 구하면 또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번보다 더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아 씨는 세입자만 잘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 구해서 어머니 곁에 있게 해드리면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정아 씨가 밥을 먹다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생각해봤는데. 응, 뭘? 세입자 안 받으면 어떨까? 어머니가 외로우실 텐데. 그래서 생각해봤어.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자주 가면 안 될까?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아 씨를 바라봤대요. 우리가 더 자주? 응.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가잖아. 근데 그거 매주로 늘리면 어떨까? 매주?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힘들겠지. 근데 어머니한테 이상한 사람 붙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 너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가는 게 낫겠다. 정아 씨, 그 말 듣고 마음이 놓이더래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구나. 그날 오후 정아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어제 그 아가씨 일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 그냥 잊어버려.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아 씨는 알았어요. 그 담담함 뒤에 숨은 마음을. 어머니도 속으로는 실망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사람이 오니까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싶으셨겠죠. 정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애들 아빠랑 얘기했어요. 뭘? 세입자 안 받기로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말이 없으셨대요. 그래? 네. 아무나 드리느니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어머니 스트레스만 받으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무나 드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그 목소리에서 정아 씨는 뭔가를 느꼈어요. 안도도 있고 그런데 또 어딘가 쓸쓸함도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낫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혼자는 외로운 거잖아요. 정아 씨 가슴이 찡하더래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머니, 대신 저희가 더 자주 갈게요. 뭐? 세입자 들여서 남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더 자주 찾아뵐게요. 에이, 너희 바쁜데 그런 걸 어떡해. 바쁘면 만들어야죠.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시어머니께서 한참 말이 없으셨대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래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자주 와주면 그게 더 좋지. 그 목소리가 좀 떨리셨대요. 정아 씨 전화 끊고 눈물이 좀 났대요. 그날 저녁 정아 씨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응. 세입자 안 받고 우리가 더 자주 간다고 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자주 와주면 그게 더 좋다고 하셨어. 남편도 표정이 묘해지더래요. 뭔가 찡한 표정. 우리가 너무 멀리서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남 좋은 사람 구해서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하는 거구나. 응.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남편이 정아 씨 손을 잡더래요. 수고했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자. 응. 여러분, 정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가 났대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고맙더래요. 고마워요? 네, 고맙대요. 왜냐하면 그 황당한 일 때문에 깨달은 게 있거든요. 어머니 외로움을 남한테 맡기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걸요. 좋은 세입자가 왔으면 그냥 그걸로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사람이 있으니 됐다.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와서 안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 후로 정아 씨 부부는 주말마다 서울을 오간대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갔는데 이제는 매주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얼굴 보면 피곤한 거 싹 풀려요. 시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밝아지셨대요. 주말마다 아들 며느리가 오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신지. 정아야,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들었어. 어머니,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너희 온다니까 어제 만들어놨지. 시어머니께서 음식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대요. 그 모습 보면 정아 씨도 행복하대요. 며칠 전에 정아 씨가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났대요. 채소마켓에 올린 글, 유라의 황당한 문자들, 그리고 그 마지막 답장. 너나 잘하세요. 그때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대요. 어머니, 그때 그 아가씨 기억나세요? 세입자로 온다고 했던. 아, 그 날라리 같은 애? 네. 기억하지.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랬거든요. 뭐? 그런 말을 했어? 네. 제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피식 웃으셨대요. 그래, 너나 잘하라고. 우리 정아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다. 정아 씨, 그 말씀 듣는데 괜히 뭉클하더래요. 그래, 나는 잘하고 있다. 시어머니 곁에서 가족으로서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아 씨가 채소마켓에서 만난 황당한 세입자 이야기. 어이없고 화나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좋은 깨달음으로 끝났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사람은 첫인상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유라를 처음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눈빛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역시 어르신의 눈은 정확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인 거죠.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안 될 건 단호하게 잘라야 해요. 정아 씨가 유라의 요구를 하나라도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끝도 없이 더 요구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딱 자르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셋째, 무례한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 듣고 정아 씨가 주눅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건 옳은 거다 당당하게 생각한 거죠. 뻔뻔한 사람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가족이 직접 챙기는 게 답이에요. 힘들어도 바빠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좋은 세입자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자주 찾아뵙는 게 진짜 효도더라고요. 요즘 세상 정말 별 사람이 많죠. 채소마켓에서 중고거래에서 세입자 구할 때 어디서든 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단호하게 자르고 흔들리지 말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황당한 경험 있으세요? 세입자 구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난 일, 중고 거래하다가 어이없는 요구 들은 일 혹은 뻔뻔한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은 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비슷한 경험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